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헨리 8세가 런던 시장에게 진저브레드, 즉 생강빵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 또한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한 마리와 교환했을 정도로 생강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즉 혈류를 좋게 해서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만병을 다스린다. 생강은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다. 이 책에선 생강의 놀라운 여러 가지 효능들과 그로 다스릴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강 이용법들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서적입니다. 생강의 힘. 이시야라 유미 지음 성백희 옮김 전나무숲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혈액내과 전공인 의학 박사.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너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의사가 생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 냉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했습니다. 전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냉증으로 야기된 우리 신체의 심각한 실태를 먼저 짚어보고 다양한 생강의 효능과 생강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을 알려줍니다. 또한 생강의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생강 홍차 만드는 법과 효율적인 섭취법도 소개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즉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게다가 이 같은 저체온화 경향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졌다.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에는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하다.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의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도읍구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수분의 과다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지도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진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일으킨다. 냉증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라고 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발한,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냉증은 그야말로 현대병이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늘어난 것도 당연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그와 더불어 냉증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병도 증가할 것이다. 냉증을 막아서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드디어 생강이 등장할 차례다. 언제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냉증 제거 효과는 선조들이 보증해준다.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인데 인도 전승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구풍제, 즉 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에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발한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한과 거담을 촉진한다. 4.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에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한다. 6. 진통 및 소염작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에 필적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항암제나 마취후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이다. 구역질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초밥에 곁들이는 감초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13.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이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16.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기병의 특효약인 한약 반하호박탕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다. 17.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발한이나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최근에는 암에 대한 효능도 주목을 모으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앤 보드와 지강동 두 연구자가 행한 흥미진진한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간의 암세포를 이식한 쥐를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6-진저롤을 투여한 집단과 투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추적 조사한 결과 6-진저롤을 투여한 쥐 집단 쪽이 발생한 종양의 수가 적었다고 한다. 생강의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로 생강은 백살을 방어하며 백살을 치유하는 식재다. 최고의 조합 생강, 홍차, 흑설탕.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된 생강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강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생강, 홍차, 흑설탕을 조합한 생강홍차.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같이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홍차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이 차다. 냉증 탓에 대사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또 체내에 여분의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인 채 배출되지 않는다. 생강홍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들 증상은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생강홍차로 피부도 윤기가 흐르며 고와진다.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날 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할 때는 되도록 껍질째 쓰도록 하자. 생강에 함유된 정유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정유 성분에는 살균 효과 등의 약효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건조시키면 정유에 든 수많은 성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성분으로 변화하거나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해외 생강 연구의 1인자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착각을 해서 1회 3에서 4g씩 먹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2g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결국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량 섭취량을 찾아 나가면 된다.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이용한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든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생강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강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 마신다. 당뇨병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흑설탕이 좋다고 해도 설탕은 안 먹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커다란 오해다. 흑설탕에 함유된 흑당 올리고 성분이 혈당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니 적극적으로 먹는 편이 좋다. 흑설탕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벌꿀이나
푸른 액기스로 대신해도 된다. 생강홍차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의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차게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의 영양분이 되는 덕분에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생강홍차에 넣는 생강은 가능한 한 갓 간 것을 사용하자. 그쪽이 풍미가 좋아서 맛있고 생강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 등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잘 씻은 생강을 껍질째 그대로 간다. 시간이 없을 때는 건조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질병은 항상 혈행이 나쁜 곳, 즉 차가운 부분에 생긴다. 왜냐하면 혈액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백혈구, 면역물질 등을 전신의 세포로 운반하기 때문이다. 혈행이 나쁜 부분에는 이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생강 스포와 생강 목욕은 혈행을 개선해서 환부 혹은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결림이나 통증도 경감되니 반드시 실천해보자. 생강 스포를 알면 무서울 것 없다. 생강 스포를 하면 웬만한 몸의 이상은 개선될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 익혀두면 좋다.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쌕쌕거리는 기침, 하체의 붓기나 부종, 위장의 통증, 생리통 등이 있을 때 환부를 생강 스포로 따뜻하게 하면 그 직후 서서히 열기가 올라오면서 증상이 가라앉는다. 환부뿐만 아니라 전신도 따뜻해져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결림이나 통증 등의 불쾌한 증상도 깨끗이 사라진다. 드물게 생강의 자극으로 피부가 빨개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원래 피부가 약한 사람은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생강즙을 희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부가 얇은 얼굴에 생강 스포를 댈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몸의 다른 부분에 시험해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한다. 또 요통이나 근육통 등의 통증을 바로 해소하고 싶을 때는 고추를 더한 고추 생강 스포도 효과적이다. 생강 스포 하는 법. 1. 껍질째 씻어서 간 생강을 면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묶는다. 2. 물 2리터와 이를 냄비에 넣고 센 불에 올린다. 3. 끓어오르기 직전에 불을 끈 뒤 70도 정도가 될 때까지 식힌다. 4. 수건을 담가서 진액을 빨아들이게 한 다음 가볍게 짠다. 5. 살을 환부에 댄 다음 수건이 식지 않도록 비닐로 씌우고 다시 마른 수건을 얹는다. 6. 10분간 그대로 둔다. 수건이 차가워졌으면 뭉근한 불로 덮인 3회에 담갔다가 짜서 다시 환부에 댄다. 2, 3회 반복한다. 생강 목욕을 하면 목욕 중에도 물론 몸이 따끈따끈하게 덮여지지만 목욕이 끝난 뒤에도 전신에서 땀이 솟아나올 정도로 온열 효과가 유지된다. 관절이나 근육의 결림이나 통증, 류머티즘, 냉체질, 신우신염, 방광염, 부인병, 불면 등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밖에 물렁살이 붙은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목욕법이다. 또 생강을 넣은 생강 족욕은 하체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물론이고 무좀이나 아토피, 가벼운 동상 등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생강 목욕하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어서 간다. 2. 면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꼭 묶는다. 3. 욕조에 넣고 목욕한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 냉방을 튼 실내에 있으면 두통이나 요통, 복통 등의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기 쉽다. 이때의 통증은 냉증과 물이 원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없애고
체내에 쌓인 여분의 수분을 내보내는 생강의 효능은 통증 개선에도 힘을 발휘한다. 생강에는 진통과 소염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통증 전반에는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 마시면 좋다. 생강 목욕이나 반신욕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환부에 생강 스포를 해도 좋다. 두통에는 갈분을 넣은 생강탕을 하루에 1잔에서 3잔 마시는 방법이 특히 효과적이다. 상체의 혈행을 좋게 해서 발안을 촉진하기 때문에 두통이 개선된다. 생강탕은 찻잔에 생강 10g을 갈아서 짠 즙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흑설탕을 정량 넣어서 만든다. 여기에 갈분 3g을 추가한다. 요통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고추 생강 스포다. 반컵 분량의 물에 붉은 고추 하나를 넣고 달인 다음 간 생강 약 150g과 함께 양념 절구에 넣고 밀가루를 조금씩 부으며 적당히 뭉칠 때까지 갠다. 이것을 수건 위에 올려서 허리에 붙인다. 고추의 혈관 확장 효과와 보온 효과로 통증이 누그러진다. 단 따끔거리는 자극이 강할 때는 생강이나 고추의 양을 줄이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편이 좋다. 손바닥으로 복부를 만졌을 때 차갑다면 이는 곧 대장이나 직장이 차가워져 있다는 증거다. 생강을 많이 섭취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대장과 직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이 변비 해소를 위한 지름길이다. 또 생강홍차나 생강탕을 마시면서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또한 식이섬유가 많은 우엉, 당근, 고구마, 팥 등을 많이 먹는다. 팥에는 대장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삶은 팥을 특히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설사는 냉증이나 수분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몸이 차가우면 체내의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메커니즘이 발동된다. 즉 설사를 해소하려면 몸, 특히 위장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소변이나 땀으로 여분의 수분을 배설할 필요도 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이뇨나 발한 등의 수분 대사를 촉진한다. 또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과 독소 배출 작용도 알려져 있으니 식중독 등으로 인한 급성 설사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생강 건강법 1. 무 간 것과 생강으로 만드는 무탕을 마신다. 대접에 무 간 것을 3큰술, 생강 간 것 2분의 1큰술, 간장을 취향에 따라 2분의 1에서 1큰술 넣고 뜨거운 번차를 듬뿍 따르면 완성이다. 2. 배꼽을 중심으로 생강 스포를 붙여서 따뜻하게 한다. 3.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당근, 감자,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를 물에 푹 익혀서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소금으로 간한 채소 수프를 최소한 하루에 1번 마신다. 4. 진하게 우린 녹차에 벌꿀을 적당량 넣어서 마신다. 녹차의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으며 카테킨은 설사를 멈추는 작용을 한다. 또 벌꿀에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설사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 등의 유해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다. 위나 십이지장의 병은 냉체질인 사람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위 상태가 나쁠 때 명치를 만져보면 싸늘하니 차갑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소에 복대를 하거나 쓰고 남은 핫팩, 목욕 등으로 배를 적극적으로 보온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도 한다. 또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살균하는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하루 3잔에서 6잔 마시고 일상적인 식사 때도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강하고 설사나 변비, 구역질 같은 위장의 이상에도 잘 듣는 매실간장 번차를 하루 1~2잔 마신다.
양배추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생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의 혈행을 좋게 하여 상처 입은 조직을 수복한다. 가열하면 비타민 U는 파괴되기 때문에 생식이나 그에 가까운 방법으로 섭취한다. 당근 사과 주스에 양배추 100g을 첨가한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를 추천한다. 당근 사과 양배추를 함께 주스에 넣고 갈아서 만든다. 현기증과 이명 모두 한의학에서는 귀의 안쪽에 존재하는 뇌이 속 림프액이란 수분이 많아진 상태라고 본다. 그 결과 평형 감각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기증이 생기고 비틀거리게 된다. 또 귀 속에 여분의 수분이 많아지면 수영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어 이명이 발생한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개선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여분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뇌의 혈행을 좋게 해야 한다. 생강이나 계피, 팥 같은 음식과 함께 수욕이나 족욕 등도 효과적이다. 생강에는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피험자를 회전 의자에 앉혀서 6분간 돌리는 실험을 했는데 현기증 약을 투여한 그룹보다 생강가루를 준 그룹이 회전에 더 오래 견뎠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현기증 이명을 개선하는 생강 건강법 1. 생강 홍차에 계피를 넣어서 마시면 현기증이나 이명, 비틀거림, 구역질 등의 효과가 있다. 생강 홍차에는 이뇨작용이, 계피에는 뇌를 포함한 뇌의 혈행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 하루에 최소한 3잔은 마셔야 좋다. 2. 삶은 팥을 먹는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외에도 팥에 함유된 사포닌에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다. 물 3컵에 팥 50g을 넣고 무를 때까지 삶은 뒤 흑설탕 정량으로 맛을 낸 다음 삶은 국물과 팥을 함께 먹는다.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의 정신적 부조는 한의학에서는 냉증이 초래한다고 본다. 북쪽에 위치한 나라일수록 우울증이나 우울한 상태가 원인으로 작용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우울증은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 체온이 낮은 오전 중에 우울증의 증상이 심하다는 점 등에서 우울증이 기온이나 체온의 저하와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우울증이나 우울 상태로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저체온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부조를 개선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생강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우울증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행이 나빠지고 몸은 더욱 차가워진다. 즐겁게 이완하고 푹 자서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생강과 차조기 잎에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차조기 생강탕을 하루 3잔 이상 마신다. 생강과 차조기 잎을 넣은 요리나 미소된장국, 절임 음식 등을 매일 먹는다. 생강 목욕이나 차조기 잎 목욕을 한다. 반신욕이나 사우나욕으로 땀을 빼서 수분을 배출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생강즙을 그대로 환부에 바르는 방법도 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나 원형 탈모증인 사람은 차게 식힌 생강즙을 수건이나 천에 적셔서 하루 1, 2회 두피에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약해진 모모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무좀이나 완선에도 생강즙을 환부에 직접 바르면 좋다. 무좀균이나 진균 등에 대한 살균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